오늘은 전 시간에 이제 요거 하려고 그러다가 시간이 없어서 그냥 글만 올리기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요 쥐불놀이 있잖아요. 그 증산도를 소개하는 사이트가 굉장히 많아요. 인터넷에 치면은 그 사이트가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신세계라는 사이트가 있더라고요. 증산도인자 이 사람이. 근데 그 사람이 이렇게 글을 올린 걸 제가 인용한 거예요. 여러분은 쥐불놀이를 해보신 적이 있나요? 쥐불놀이는 우리 어렸을 때 다 했잖아요. 저는 도시에서만 자라서 제대로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있어도 기억이 안 나네요. 그걸 뭐 다 읽기는 그렇고 그 핵심이 뭐냐면은 쥐불놀이를 이 사람이 소개하는 그 이유가 그 집중 정립에 대한 것 갖다가 소개하려고 했다. 그렇게 자기 입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자가 맨 밑에 있고 그 다음에 오가 꼭대기 있고 좌우묘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이거는 뭐 다 아실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축, 그 다음에 여기 미 이렇게 있는데 지금 이 사람이 말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은 쥐불놀이를 우리 조상들이 왜 했느냐, 그 목적은 어디에 있느냐면은 요 자자리, 쥐자리에다가 축이 들어갈 것 같다가 이야기를 하려고 한 거다. 결론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게 뭐냐면 시간은 자시에서 시작하고 그 다음에 정월 달은 인월에서 시작하고 그 다음에 태세는 진에서 이제 나왔다. 그러니까 자, 인, 진이라는 이게 1이고 3이고 5잖아요. 홀수, 즉 양을 위주로 해서 이렇게 나왔다. 그래서 선천에서는 자를 갖다 머리로 했는데 자하고 우하고 묘하고 유가 동서남북을 바로 정방이라고 하거든요. 정방위에 들어간데 또는 정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부천에서는 이 자자리에다가 축이 들어가고 이게 한 칸씩 밀리니까 미가 이제 입자를 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진이 묘자리로 들어가고 동서남북 그 자리에 그 진술충미라는 터가 그 정일 사대방의 바른 곳으로 들어간다. 그게 쥐축 정립을 말하는 거다. 이제 그걸 갖다가 강조하려고 쥐불놀이를 이 사람은 이제 소개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요걸 갖다가 일부 선생이 쓴 15일원이라는 그 글이 있는데 일부 선생이 정력은 11일원하고 15일원하고 이게 두 개거든요. 핵이. 근데 15일원이라는 그 글 속에 보면은 축궁이 자궁을 갖다 밀어낸다. 그렇게 돼 있어요. 일부 선생이 직접 쓴 겁니다. 그거. 자궁이 도태가 되고 자궁은 밀려나고 그 자리로 축궁이 들어간다. 그래서 천천에는 자하고 오로 이렇게 지축이 이렇게 자리를 잡았는데 이게 충미가 들어가면서 밀려난다. 그래서 이렇게 틀어졌던 이렇게 충미가 틀어졌었는데 이게 똑바로 선다. 이렇게 축하고 미가 일자리에 들어가면서 똑바로 선다. 그걸 이제 지축이 바로 선다. 지축정립이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걸 갖다가 강조하려고 사이트에다 글을 올린 거죠. 네. 근데 그럴듯하죠. 그럴듯한데 논리적으로 초점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가 도태되고 축이 들어간다. 일부 선생이 그랬다고 해서 이게 이렇게 들어갔다. 그럼 또 뭐라고 하냐면은 축하고 미는 토잖아요. 네? 토는 음과 양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 게 아니라 조화를 이룬 거잖아요.
그래서 토는 군자의 덕이다. 군자가 지니는 군자의 덕을 상징한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근데 자는 일생수잖아요. 숫자로 1이고 5는 7이잖아요. 7 하잖아요. 그 다음에 동방에 있던 묘는 8이 되는 거고 서방에 있던 묘는 4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천에서는 자, 오, 묘, 유. 그 토가 그 사방에 자리를 잡은 게 아니라 각각 다른 숫자들이 자리를 잡았다. 그래서 이거는 토처럼 음양이 조화를 한 게 아니라 한쪽으로 치우쳤다 해서 소인배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얘기한 게 아니고 우리 조상들이 얘기한 것도 아니고 토를 군자로 보고 나머지를 소인배로 본 거는 이것이 개벽이라는 책에 나오는 겁니다. 그 증산도에서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선천에 자하고 오가 축을 이뤘던 것은 소인배들이 축을 이뤘다. 그래서 그걸 밀어내고 이제는 충이라는 그 군자, 개인배 군자가 이 자리를 차지하기 때문에 세상은 이상적인 세상이 된다. 즉 지상선격이 된다. 그렇게 말한 게 이것이 개벽이라는 책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이걸 불꽃놀이라고 제목을 불꽃놀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거 보세요. 잣자리로 축이 들어가는 거하고 불꽃하고 무슨 연관이 있어요? 불꽃놀이라고 제대로 말을 하려면은 잣자리로 불이 들어갈 적에 불꽃놀이라고 하는 거지. 불꽃놀이는 정을 대부르면 불꽃놀이는 사실 깡통에다가 불을 집어넣어서 뱅글뱅글 막 이렇게 돌리고 하는 거거든요. 불을 갖다 집어넣었으니까 불꽃놀이라는 거예요. 근데 증산돼서 하는 얘기는 뭐냐면 잣자리로다가 자는 쥐니까 쥐구멍이죠. 쥐구멍으로 축이 들어갔어요. 축이 터지. 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불꽃놀이라고 해요? 흙이라고 해야지. 흙놀이라고 해야지. 이렇게 되면 물속으로 흙이 들어갔잖아요. 축에는 흙이 들어갔잖아요. 불꽃놀이하고 아무 연관이 없는데 무조건 갖다 찍어다 붙은 겁니다. 이게 지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너무나도 지금 엉터리 이론들이 세상에 난무를 해요. 그래서 견무경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얘기를 갖다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계속해서 그 견무경을 강의했는데 여러분들 이제 지금 다 아실 거예요. 7도 이동 있잖아요. 개벽의 핵심은 7도 이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잣자리로 사가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자, 쥐구멍으로 이게 자는 쥐잖아요. 그 구멍으로 뭐가 들어갔냐면 이게 불 아닙니까? 4, 5가 불이잖아요. 불이 이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불꽃놀이라고 얘기를 해야 한 거지. 한다면 그렇게 얘기를 했어야지. 아니 축이 들어갔는데 어떻게 불꽃놀이라 해요? 난 도대체 이 글을 읽으면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기본적인 이건 상식 아닌가요? 차가 들어갈 적에 불이 들어가니까 불꽃놀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어떻게 차가 들어가는데 불꽃놀이라 해요? 그런데 왜 그렇게 말도 아닌 그 논리를 갖다 내세우냐면은 갖다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축궁이 득왕하니까 자궁이 퇴위하는구나. 이게 일부 선생이 15일원에서 이제 거기다 기록을 해놓은 겁니다. 이게. 그리고 일부 선생도 참 책임이 크죠. 이렇게 되면 우리는 일부 선생 하면은 그 정력을 창시하신 위대한 분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증산이라는 분은 그 정역을 딱 보시고서 한수가 미진하도다 그런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것이 미진한 한수가 무엇이라고 구체적으로 말씀 안 하셨거든요.
말씀은 직접적으로 안 하셨지만은 현무경성에 다 들어있어요. 그게 바로 축궁이 자궁을 갖다가 밀어내고 그 자리로 들어간다고 한 거, 그게 한 면만 본 거예요. 그럼 뭐냐면은 잣자리로 옆에 있던 축이 이렇게 들어갔잖아요. 여기는 해가 있었고 이렇게 북방에 해자축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면은 삼천에서는 자를 갖다가 시두로 본 거죠. 시두로.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양이잖아요. 양. 일양이잖아요. 이게 일수. 해는 같은 물인데 요건 일이고 요건 육이잖아요. 요건 음수니까 음수죠. 이제 그래서 물도 요거는 양수고 요건 음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위부 선생은 그 후천의 시투 시간의 머리를 갖다가 해시라고 얘기를 했어요. 정역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그 자가 아니라 해가 시두가 된다. 그렇게 명기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증상께서 한 수가 부족하다도 한 게 뭘 가르친 거냐면은 천천히 양을 위주로 했잖아요. 저는 음을 위주로 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음을 위주로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럼 음을 위주로 하면은 선천에서는 시간을 갖다가 자시로 봤는데 이게 양이잖아요. 그 음을 위주로 하면 육을 위주로 한다. 이제 그렇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물을 갖다가 물에서 시간이 시작된다. 시두가 나온다. 그렇게 보는 건 똑같아요. 근데 양수가 아니라 음수로 시작한다. 그렇게 본 것이 일부 선생의 정력이에요. 요거는 좀 시두를 위주로 한 거고, 그 다음에 축을 위주로 할 때는 자가 아니라 축이 들어간다고 한 게 그게 일부 선생의 이론입니다. 근데 양에서 음으로 바뀐다고 본 거는 봤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그 개벽이 아니고, 개벽이 아니죠. 왜냐하면은 이거나 해나 자나 똑같이 양에서 음으로 바뀐 거지 똑같이 북방이란 말이에요. 북방수가 북방수로 그냥 음과 양이 교대를 해버린 거지. 북방이란 방위는 공간은 그대로예요. 이게 개벽이라고 하는 거는 공간도 바뀌고 시간도 바뀌고 시간과 공간이 동시에 바뀌는 게 개벽입니다. 시간과 공간. 그 개라고 하는 거는 개도 10개짜고 벽도 10개짜잖아요. 그럼 개는 시간이 바뀌는 거예요. 이게 하늘이니까 이거는. 하늘이 열리는 건 10개, 그 10개라고 하는 거고 물질, 땅이 열리는 거는 10벽이라 해요. 똑같이 열다는 뜻은 같지만은 하늘이 열리는 건 시간이 열리는 거고 그 다음에 물질이 열리는 거는 공간이 열린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이 동시에 뒤집어져야 돼요. 그게 온전한 개벽이거든요. 근데 일부 선생은 그냥 양수가 음수로 변한다. 그것만 얘기했지 방위가 바뀌는 얘기는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반쪽밖에 안 되는 거죠. 그 증상께서 한 수가 미전하다고 한 게 바로 그 얘기예요. 이렇게 양에서 음이 온다고 하는 건 맞는데 똑같이 요거는 북방의 물이더라. 그러면 북방은 남방으로 가고 남방은 북방으로 가야만이 온전한 시간과 공간의 개벽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은 요 자자리가 양인데 일양이잖아요. 요 자리로 남방에 불이 들어와야 돼. 이게 북방 물이니까 지금. 그래서 물하고 천천에서 물하고 불이 상극이었잖아요. 이게 물하고 불하고 한데 합궁하면 그 정정량이라 했잖아요.
정음 정량의 들적이 비로소 온전한 개벽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 양자리로 음이 들어가면서, 이게 양자리잖아요. 양자리로 음이 들어가면서 뭐가 들어야 되냐면은 이게 물이기 때문에 불이 들어야 돼요. 음화. 그리고 음화는 뭐냐면은 사죠. 진사오멸적에 4고 5가 둘 다 불인데 하나는 2고 하나는 7이잖아요. 이치가. 그럼 자자리로 1 양자리로 1 생수자리로 1 다음에 2가 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게 순서입니다. 원래 2가 들어오면서 이게 양수인데 여기는 음화가 들어야지. 이제 그럴 적에 비로소 온전한 시간과 공간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증상께서는 바로 그걸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현목경 맨 첫 장에도 지우정을 사시라고, 일부러 사시라고 못을 박은 거예요. 바로 선천에서는 자시로 이제 시작을 했지만은 부천에서는 자자리로, 즉 이게 숫자를 1이라 했잖아요. 이건 숫자를 2예요. 1 다음에는 2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이 동시에 개벽해야 된다는 그것도 그렇고 1 다음에 2가 들어야 된다는 그 이치도 그렇고, 어떤 면으로 보건 간에 자자리로 4가 들어야 돼요. 근데 그 일부 선생은 축이 자자리로 들어간다, 그렇게 논리를 전개하셨기 때문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걸 그대로 믿고 있어요. 그대로 믿으면서 그릇된 그 지축 이동을 갖다가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 그렇게 이제 지금 현실에 그렇게 됐습니다. 지금 이게 큰 문제예요. 지금요. 일부 선생이 누굽니까? 역학의 최고봉 아닙니까? 그런 분이 그런 말씀하셨는데 그걸 누가 압니다요? 그런데 현무경에 또 다른 이치가 나온 걸 몰라요. 왜냐하면은 현무경이 현자도 얘기를 안 하잖아요. 지금 그 증산 계열에 속한 증산도 대순진리의 제일 쌍벽을 이루는 등단에서도 현무경의 현자를 얘기도 안 해요. 지금. 그러니 이런 이치가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예수를 팔아먹는 것처럼 증산계에서도 증산을 팔아먹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하루빨리 이 현무경의 이치가 드러나야 된다. 이제 그런 거 아쉬운 그 마음을 금할 수가 없는 거죠. 그걸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것 같으면은 이렇게 되죠. 자, 5, 6, 6, 요거는 천축이라 그래요. 축이, 제가 그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축에는 3대 축이 있다 그랬잖아요. 3대 축은 천축, 지축, 인축,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12지지가 있는 12개인데, 이게 3, 4, 11을 말한 거예요. 4는 사방을 말한 거고, 3은 삼극을 말했는데, 삼극이 바로 천축, 지축, 인축을 말한 거예요. 그래서 동서남북으로 들어가면서 하늘도 천축도 동서남북으로 움직이는 거고, 지축도 동서남북, 인축도 마찬가지로 동서남북으로 운행을 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선천에서는 천축이 동서남북 중앙에 자리를 잡았어요. 그래서 일이 천축이에요. 그래서 천개 어자, 하늘은 자시에 열리고 지벽어축, 땅은 축에 열리고 임기어인, 사람은 인시에 일어난다. 이거는 옛날부터 있었던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자는 하늘을 말하고 축은 땅을 말하는 거고 인은 사람을 말한 거예요. 그럼 천지인, 그 다음에 또 천진이 돼요. 요가 천이죠. 진이 치가 되는 거고,
사가 인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천지인, 그 다음에 오가 천이죠. 또 천지인 계속해서 그렇게 해요. 오미 신, 이게 천지이네요. 그러니까 유가 천이죠. 술, 이게 지고, 해가 인이고, 계속해서 천지인, 그러니까 삼극이 사방으로 돌아가니까 3, 4, 12에서 12개가 된 겁니다. 이게 그 방위는 오방이고 2 곱하기 5는 천간이죠. 요거는 동서남북하고 중심, 그거는 뭐냐면 음양이 이제 주도를 하는 거죠. 음양이. 근데 지지는 이제 2, 6, 12도 있지만은 그거보다는 3, 42가 더 기본적인 거예요. 아무튼 이렇게 보면은 천이 들어가는 건 자, 그다음에 오도 천이 들어가요. 그다음에 묘도 천이에요, 원래. 그다음에 유도 천이라 이게 지금. 그러니까 동서남북 중앙에 자, 오, 묘, 유. 북방에는 자고, 남방에는 오고, 동방에는 묘고, 서방에는 유가 들어간 거예요, 지금. 그래서 자기 자신이 일간을 갖다가 사주할 때는 자기 자신이라고 하는데, 그 일간이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나는 자일에 태어났다, 오일에 태어났다, 유일에 태어났다. 이런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천성이 강한 사람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천성이 강하다고 하는 것은 물질적인 것보다 질적인 거, 형이상학적인 그런 데 더 그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근데 진술충미, 이거 축이 진이잖아요. 이게 지금. 이게. 그다음 미도 진이고, 진도 지고, 술도 지고, 진토, 미토, 술토, 축토. 진술충미는 전부 다 토라 그러잖아요. 이게. 토는 흙이잖아요. 그러니까 진술충미 4개는 지축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오묘유는 신축이고 진술충미는 지축이다. 그럼 나머지는 이제 인, 신, 사, 해. 이 4개는 인축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래서 요 천축 4개, 지축 4개, 인축 4개, 이거는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뭐 지금 강의 들으신 분들은 이 정도는 다 알고 계시려 믿어요. 근데 그 자주 보는 사람들도요, 이 축에 관한 그런 거는 개념이 없어요, 여러분. 그냥 뭐 상생이 어떻고 상극이 어떻고, 그다음에 팔자만 신경 쓰다 보니까 이게 축이라는 사실은 잘 모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뭐든지 축을 중심에서 움직여요, 여러분. 축이란 게 뭡니까? 어떤 걸 하건 간에 축을 갖다 중심에서 모든 게 돌아가죠. 그렇게 중요한 건데 그 축이 4개라는 걸 몰라요. 3개인데 그게 사방으로 돌아간다. 그걸 몰라요. 그래서 하늘에 북방은 자고 하늘에 남방은 오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돌아가잖아요. 이렇게. 그럼 보세요. 아까 그 불꽃놀이 그걸 얘기한 그 사이트에서는 이걸 갖다가 천축이니 뭐 그런 개념이 없어요. 자를 갖다 천축이라고 얘기를 안 했잖아요. 그냥 자궁이 물러가고 축궁이 속으로 들어간다. 그렇게만 얘기했잖아요. 그 일부 선생 그 논리대로. 근데 지금 저는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자오묘 이건 천축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선천에서는 천축이 4대 방위의 정중앙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근데 부천에서는 뭐냐면은 천축도 아니고 지축도 아니고 인축이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사실은